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두 번째 하는 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롭고. 뭐 파마 집 근처에 사시나요? 서울대구에서 합니다.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다녔으니까 몇 년째? 횟수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년, 6년? 거의 계속 같은 선생님한테 하는 거야? 그죠? 계속 같은 선생님한테. 제가 왜 그분한테 머리를 계속 맡기냐면 일단 좀 많이 해서 잘 해주시기도 하고 머리 하는 동안 말을 안 걸어주셔서 중요해. 네. 가서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거셔서 내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도 미용사 선생님이 항상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랑은 약간 뭔가 이 관계에 대한 교류? 뭐 이야기 많이 하고 뭔가 사적 질문도 많이 해야지 이제 고객으로 계속 찾아주시는데 남자들은 진짜 그냥 마음에 들게 불편하지 않게 잘 잘라주면은 그죠.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미용실에 직원으로 계시다가 한 2, 3년 전에 샵을 차리셔서 옮겨갔습니다. 아, 그 샵의 대표님이시군요? 네, 지금은. 미용 업계도 내가 있는 업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커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분들이랑. 근데 그분은 좀 웃기게도 원래 일하시던 곳 근처에 업장을 차리셔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꾸준히 다닐 예정? 뭐 별일 없으면 가격은 얼마 볼까요? 처음에 제가 파마를 6만 원 초반에 했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엊그저께 8만 원에 했어요. 아, 이거 파마하는데 6만 원? 7만 원 싼 거 아니에요? 아닌가? 비싼 편은 아니죠 사실. 괜찮네. 그래서 6만 몇천 원이었다가 지금 올라서 8만 원인데 조만간 10만 원 찍지 않을까. 아니면 저도 파마 생각에 지금 좀 펌을 할 생각이 있어서 좀 너무 말린 거를 약간 풀고 앞머리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곱슬머리가 오히려 파마하면 머리가 좀 정리가 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볼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파마를 했다고 해서 물어봤고. 좋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다시 작년에 인터뷰를 하고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한 번 하고 이제 자막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 지쳐서 안 하다가 이번에 사실 저번 달에 노량진에서의 만남 이후로 이제 다시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한 것도 있고 그거 플러스 내 개인적인 뭔가 취미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어요. 영영 없어질 수도 있을 뻔했네요. 그쵸. 수면 아래로 잠겼던 걸 다시 꺼내서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는 중인데 조금 그때보다 조금 더 편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터뷰 그때 작년 거 보고 좀 느낀 느낌이 어땠어요? 내가 반말로 할지 그걸로 근데 반말로 할게요. 네. 작년 거를 최근에 몇 달 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그것도 아마 내가 보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닫혀 있어가지고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 그래? 네. 비공개로 돌아가져 있어서 그래서 봤는데 지금 전체 공개입니다. 뭐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얘가 뭐 그동안에 휴식기가 좀 있었어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일단 이뤘고. 하스스톤 전설이요? 두 가지네요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네. 퇴사와 하스스톤 전설을. 아니, 그때 자취하게도 좀 했었던 걸로 기억. 근데 자취까지 네. 이뤄냈고. 자취도 그렇죠. 이제 온전한 나의 공간이 생기길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작년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상태랑 지금은 뭐 크게 변함이 없긴 합니다. 안에 내용물은 뭐 혼자서 잘 뽀짝뽀짝 놀고 있으니 뭐 그렇게까지 치면 3개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생각했던 걸 하셨네요. 거의 다 했네요. 사실 1년 만에 뭔가 큰 변화나 이거를 생각에 대해 또 이런 얘기가 크게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이 조금 왔었다고 그랬는데 이 목표는 이루었지만 사실 성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느낀 거예요? 1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1년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을 이제 휴식을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누군가는 휴식을 통해서 이제 좀 환기를 한다고 하죠. 환기를 해서 뭐 상당히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지라 쉬는 동안에 큰 목표는 없었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거나 도전하거나 아니, 바꿔나가지는 사실 않았기에 큰 성장? 작년이랑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쉬면서도 사실 이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심리적 부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핑계를 좀 대자면 이 안정감이 좀 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좀 뭐 심하게 불안한 상태는 아니었어도 좀 흔들리는 상태이긴 했다. 내가 그 점도 물어보고 싶었어. 취준을 하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나는 받았었는데 그 불안감이 진짜 사실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그냥 애초에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1월부터 취준해서 그래도 봄에는 일을 다시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 보내고 1월부터 이제 슥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역시나 녹록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쉬었죠? 9월 중순쯤에 일을 아예 그만뒀고 10, 11, 12, 1, 2, 3, 4, 5월부터 다시 일을 했으니까 한 7개월 반 정도 놀았네요. 원래 한 3, 4개월만 놀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거의 2배를 놀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다른 일을 새로 해볼까? 운동 쪽이 아닌? 고민을 좀 하기도 했고 근데 또 막상 하자니 준비하는데도 그러면 또 한 1, 2년 시간이 또 걸릴 텐데 그 정도로 놀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걸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던 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자 생각을 굳히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다른 일 해보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구체화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게으른 휴식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긴 했지만 막상 실천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많이 했다 정도로 뭔가 실제로 뭘 타겟하진 않고 그냥 고민을 많이 했다. 큰 틀로 묶어두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길었었던지라 무엇을 해보자라는 목표도 딱히 없었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역시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나 뭐죠? 하던 걸 해라. 하던 걸 해라. 할 수 있는 걸 해라. 어디 가서 너 이 돈 받고 이 일 못한다.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러면 작년과 올해 좀 많이 바뀐 점이 따로 있어요? 이제 작년 초, 중까지는 원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는 게 저의 이 계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작하는 입장이 아니라 끝내는 입장이어서 그렇네. 사실 뭔가 내려놓고
않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올해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뭔가를 다시 들어 올릴 때도 됐는데 싶었고, 그런 거 그냥 작년은 끝이었지만 올해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시기이니 그 점이 좀 아무래도 큰 변화이지 않을까. 지금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일 원래 전에 다니던 직장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완전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면에서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긍정적인 느낌인가요? 개인적으로 이 사실 새로운 일, 그러니까 뭐 사실 기존에 했던 일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일이라 개인적으로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막 엄청나게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가 아닌지라 아씨 그냥 하지 말까? 뭐를요? 일 딴 거 할까 그냥? 그러니까 입사가 결정됐을 네. 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었지. 걱정이 있는데 또 그 전에도 사실 새로운 일을 접하고 처음 해보는 거였음에도 잘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뭐 어차피 처음 하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지. 좀 이런 생각이 나서 처음에는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잡으면서 이겨냈다. 그리고 그 외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전에 일하던 곳보다는 확실히 많은 부분이 좋죠. 긍정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첫째로 원래 하고 싶었던 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게 일단 가장 만족스럽고, 저녁이 있는 삶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저녁에 뭐예요, 그러면? 요새 근데 저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면 뭐 하면 잘 시간이더라고요. 그치. 왜냐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집에 도착하면 7시가 좀 넘는데 그럼 이제 씻고 밥 먹고 뭐 정리하고 하면 한 8시 반쯤 되고, 집에 가서 뭐 게임 좀 하다가 봤어요? 뭐 하스도 합니까? 하고 뭐 레데리도 하고, 레데리 한다 그랬죠? 요새 스팀 게임도 좀 잔잔바리로 하고 있어서 게임 좀 하다가 자기 전에 책 좀 읽고 그러고 그냥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좋네요. 평온하네요. 운동도 다시 해야 하긴 하는데 주변에 헬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녁 시간에 하기가 싫어요. 너무 붐벼서 돗대기 시장에 간 것 같은 느낌이 그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퇴근하는 날 산스장을 가죠. 거기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면 안 되나? 상관은 없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일단 뭐 사실 거기서 운동을 하고 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마음이 곱게 먹어지질 않아요. 빨리 떠나고 싶지. 네. 빨리 퇴근하고 싶지. 그죠. 아마 집이 좀 가까웠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치. 그래서 뭐 조만간 헬스장을 다시 등록을 하긴 할 겁니다. 어디를? 뭐 어차피 집 근처가 될 텐데 또 이게 등록해놓고 안 가는 거랑 안 해놓고 안 가는 거랑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아마 다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 것도 막상 해보니 뭐 일하는 게 비슷하다.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어차피 그 전에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게 일이었고 지금도 사실 결은 비슷하니 그래서 그리고 부담도 크지 않고 사실 왜냐면 이 영업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그냥 내가 가진 최대한의 것을 이 사람들한테 그냥 줘버리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
크게 부담이 없어서 아주 일하는 건 현재로선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좋죠. 그럼 출퇴근 시간은 보통 뭘 하는데 활용해? 책 읽거나 아니면 하스스톤 합니다. 아, 최근에 좀 즐겁거나 좀 특별하게 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최근에요. 지난주쯤에 지인들이랑 한번 주말 활용해서 놀러 갔다 왔는데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니까 즐겁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딱히 별도로 취미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건 아직은 없는데 있어요. 뭐야? 기타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기타, 악기를 배운다. 이게 일단 연습을 하면 그래도 성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래도 악기 하나쯤 다루면 뭔가 나만의 개인 시간을 보내는데 좀 윤택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던 터라 그래서 악기를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요새는 그 유튜브에서 일렉기타 연주하는 걸 좀 보니까 계기는 유튜브. 소리가 참 맑고 곱더라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헤드폰 끼고도 하니까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타를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럼 언제 스타트할 생각은 이제 아직 스타트까지의 계획은 안 잡아놓고 그냥 해볼까 정도 상태. 그래서 뭐 동네에 학원이 있나 좀 봤는데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최근에 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아니면 또 보람을 느끼거나 즐거운 일? 사실 그 내가 개인적으로 가치 있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과적으로 매출을 해야 하지만 이 매출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살짝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가끔 있긴 했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냥 누군가가 무언가 궁금해서 나한테 왔어. 이제 내가 거기서 잘 아는 만큼 알려줬는데 나중에 뭐 꾸준히 지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즉각적으로 이거 정말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커서 그게 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일로서는 크게 성공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개인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성취를 이루고 싶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일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을 계속 한다고 치면,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일로서 나의 가치를 좀 더 높여가고 성공을 하는 게 개인적인 성취감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일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내가 재밌는 것도 하고 돈도 버니까. 지금 이 운동을 알려주는 일이나 뭔가 이런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것에 대한 그죠.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좀 나중에는 좀 어떤 형태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꽤나 연차가 쌓였을 때, 뭐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그리는 미래? 그리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 좀
그 운동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사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어차피 어느 정도 다들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 그치. 건데 이걸 어떻게 지도하는지는 중요하지. 그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쉽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운동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 돈을 주시고 운동을 하시러 온 분들이 아이씨 이거 너무 힘들다 진짜 못 해먹겠다 그래도 가야지 보다는 또 오늘 하나 뭐라도 더 얻어가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커서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좀 진짜 누가 봐도 전문적인 모습,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보여지게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해요.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운동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뭐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막 뭔가를 흥미를 갖고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게 아닌지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냥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라고 보면 뭐 사람 대하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크게 어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게 또 재밌는 일이다 보니 그렇다고 갑자기 선생님 할 거야 그러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대학원 가서 다시 임용을 준비하기에는 좀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기 때마침 애기 울음소리가 네. 그래서 그냥 선택지가 없어서 왔는데 오고 보니 나쁘지 않다.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행이네. 내년은 또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궁금하다. 기대가 되네. 기대가 되네. 갑자기 또 늦바람 들어서 엄한 데가 있을 수도 갑자기 있어요. 막. 궁금하네요. 갑자기 내가 기타를 쳐봤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이제 나 음반네. 나 은사님을 만났어. 이러면서 다 유학 갈 거야. 사실 트레이닝은 다 모든 그런 걸 위한 거였어. 그치. 받게 되는. 애기 나와서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 원래 옛날부터 예전에 옛날에 되게 내가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게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이 될 것이다. 라는 말. 애기 얘기가 나왔어. 확고히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좀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란 말은 뭐에 안 맞고. 현재는? 그지 않을까요? 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이게 뭐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애를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계속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하나는 낳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합니다. 아직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슬아에 아이를 놓고 싶다고 하더라도 두 명까지는 하겠는데 이제 셋, 넷, 다섯 셋부터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물론 아직은 큰 계획은 없긴 합니다만 그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함께하는 분도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요? 네. 아이. 네. 저는 그러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원래 저도 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에 조금 애기가 이뻐 보이나요? 예뻐 보인다기보다는 저 행복은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못 느낄 행복이니까 낳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낳으면 나와 같이 가족이 생긴다는 일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애 키우면 좀 현실적인 생각과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러면 낳는 건데?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럼 몇 대 몇? 10으로 쳐. 뭐 5대 5, 4대 6? 아, 그러니까 서비스직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라도 낳겠다. 아, 하나라도 낫겠다. 지금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10대 0? 네. 0이 이제 안 낳겠다. 네. 아니 10이 안 낳겠다. 안 낳겠다. 안 낳겠다까지? 네. 안 낳겠다. 안 낳겠다. 지금. 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하긴 하지만 뭐 없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애 나올까봐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참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은 되게 착하게 자라는 편 아닌가요? 아, 그죠. 사실 굵직한 사고를 치지 않긴 했죠. 커오면서. 근데 그래도 전 저 같은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가 좀 음흉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들 입장으로 아니 생각해보면 그걸 자기가 느껴요? 네, 속이 정말 탈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있나요? 요새는 안 그러네. 요새는 안 그러는데 이제 어릴 때. 어릴 때? 네. 운명하셨습니까? 네, 그죠. 애가 굉장히 염세적이고. 맞아, 아시지 않습니까? 염세적인 모습들이 종종 툭툭 튀어나올 그죠. 때가 있죠. 뭐.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발언 중에 하나는 근본이 말씀하셔도 근본이 없다? 그 정도 이상의 심한 말은 여기까지는 안 나요. 여기 넣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라디오처럼 또는 자동대생으로 틀렸다가 좋은 인상이 아닌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날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카메라 꺼지면 뭐 근본 없는 이런 코멘트가 상당했다. 잘 쓰이지 않는 워딩이긴 하죠. 워딩을 스스럼 없이 속에서 아차 싶을 때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그거는 대단하다. 기저에 깔려있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막 염세적이거나 뭐 그런 점은 사실 막 그럴 거 없고. 그래서 이 사회화가 좀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요? 가면은 아니고 이제 후천적으로 사회화가 좀 잘 된 편이라. 그러니까 교화됐다. 그죠. 라는 표현이 좀. 원래 저는 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관을 그 타이밍이 언제죠 일단?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을 때면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나의 교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아마 군대 다녀온 전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어느 순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21살 때 군대로 갔고 23살 때 전역을 했고 24살에 복학을 했죠. 그쵸. 그리고 사실 20살 때는 뭐 지 잘난 것도 없는데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애가 진짜 정신머리가 빠진 거죠 그냥. 그랬나요? 그랬었나? 그러니까 뭐 지 잘난 맛에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지 잘난 것도 아닌데 그냥 지 맛에 살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20살 때 같이 오션월드 갔었는데 사실 내가 기억하는 곳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린 학창 시절이나 그때는 좀 애가 정신머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오니 내가 이제 현실을 좀 지각하기 시작했다.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지잘난 맛이 없는데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부분은 그러면 자각한 현실은 뭐예요? 자각한 현실은 이제 운동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하죠. 아, 나는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겸손해야겠구나. 오늘도 난 쇠에게 졌다.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어디 가서 건방 떨지 말자. 군대가 꽤나 삶에 준 영향이 크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동안은 만나던 사람들끼리만 계속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짧게든 길게든 이제 계속 만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있으니까 이제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식이 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내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좀 이 시야가 넓어지니까 아마 무언가를 새롭게 수용하는데도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력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 뭐 돼? 계급에서 그죠. 거기는 계급에서. 되게 깡패다 보니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다시 조금 얘기를 이제 롤백 해보면 자신과 닮은 음흉한 아이를 낳을까봐 아기 낳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아이도 지금 당신이 잘 교화됐다면 그 아이도 교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할 텐데. 이성적으로 20살 때쯤이면은 그래야 할 텐데. 군대든 뭐든 개고생을 시킨 다음에 교화를 시킨다.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근 개고생은 20년 가까이를 저의 이제 뭐 좀 늦가기 청춘부터 이 중년까지의 삶을 갈아놔야 된다. 그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갑자기.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애기 생각은 딱히. 서핑은 다시 생각할 생각 없고. 네, 일단은 서핑은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이제 됐고. 그만. 아니, 진작에 보내줬고. 현재 그러면 양양이라는 도시가 네. 원래 양양 갔나? 네, 양양이죠. 원래 가던데. 네. 앙앙이라는 도시가 돼버렸는데 앙앙이요? 앙앙이라는 도시가 됐다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본 거. 딱히 그 도시에 이제는 뭐 그렇게 애정이 있거나 그러진 그죠? 않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서핑샵과 그 사람들에게 애정이 있었지. 이렇게 도시나 그런 거. 그 동네가 풍기는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저에게 크게 와닿은 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저에게 크게 와닿은 건 아니라서 저 갔을 때도 사실 휴가철 되면 제가 가던 데는 좀 마이너한 해변이었고 옆에가 진짜 핫한 곳인데 거기는 뭐 늘 그때도 그랬습니다. 원래도 시끄러웠다. 네, 양양에서 이제 좀 빠져나가던 시기였다 하나가. 그러니까 양양에서 앙앙이 되는 과정이었다. 아니 나는 아까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 여기서 지금 뜬금없이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이제 광하늘의 이미지는 나중에 그런 좀 지방으로 나가서 살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 그죠. 서울의 인프라를 잃지 못한다. 사실 한적한 소도시의 삶은 저의 너무나 큰 이상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현실을 한 스푼 이렇게 싹 덜어놓으면 이제 정신 차려
자식아. 아, 좀 이런 느낌인지라. 그리고 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가 아예 극과 극이라 글쎄요. 뭐 나중에 진짜 대성을 해서 더 이상 뭐 큰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러니까 유의의 큰 미련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서울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유의라는 말이 나와서 갑자기 좀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데 작년엔 진짜 술을 그러니까 오지게 먹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좀 현재 이제 새로 환경 이동하시고 좀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시죠? 얼마나 먹어요 요즘? 사실 일하기 전까지는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됐죠. 한 달 되면서 좀 네.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바뀌었죠. 아, 왜냐면 평일에는 사실 술을 안 먹고 그리고 주말에도 원래 지금 이 시간에 술을 먹었는데 또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안 먹습니다. 그냥 먹어도 가볍게 먹고 평일에는 뭐 해봐야 금요일 날 퇴근하고 한 번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날 한 번에 먹는 양은 뭐 사실 먹으면 보통 많이 먹긴 해요. 근데 뭐 주마다 놓고 봤을 때 총량은 이전과는 좀 많이 줄었다. 조만간에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아까 8월에 하죠. 아까 굉장히 이제 음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메라에 이제 마이크에 담지 못하게 음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음탕하다라고 조금 정정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이제 위 내시경 장 내시경 하는데 그 이제 좀 불안한 건 없으세요? 딱히 아직은 없습니다. 아, 건강검진을 이제 그 항목을 선택을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이제 그런 거는 40대 혹은 50대 이후에 권장을 하는 검진들이 몇 가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예 다 빼버렸고 그냥 갑상선 검사, 위대장 내시경, 그리고 면역력 검사, 뭐 알러지 검사 이 정도? 그리고 뭐 그 외 기본적인 신체 조성이나 혈액 검사 그 정도만 하는데 딱히 걱정되는 건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딱히 걱정되는 건 없고 그 이제 내시경 수면 마취하고 나서 잠이 덜 깼을 때 어떤 헛소리를 할까는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거를 파일을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박제. 제가 먼저 좀 들어보고 들어보고. 네. 괜찮은 내용이면. 뭐 개인적으로 공유 드리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박제는 어려워. 여기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이 영상 끝자락에 조금 자칫 영상이 잘릴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채널 밴 먹으면 또 뭐 밴까지 하겠습니까 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튜브가 그렇게 구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제 채널까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신고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대가 신고하신다고요? 신고 누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뭐 초상권으로 뭐 거셔도 괜찮긴 한데 왠지 느낌에 지금 잠깐 여기 모자이크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술을 많이 안 먹게 된 게 뭐 이번 올해 이제 좀 변화가 아닐까. 막 술을 뭐 안 먹는다고 막 힘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덜 먹고 싶긴 해요. 근데 또 저도 주변 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다 술을 즐겨하기 때문에 또 그들과 어울리려면 또 같은 텐션 맞춰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애초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인간관계가 진짜 좁아서 애초에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네 조금 달라지 뭔가 어색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해요. 근데 뭐 또 요새는 뭐 어딜 가나 술을 이렇게 다 권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소소하게 커피 한 잔도 괜찮고 아니면 차라리 뭐 맛있는 식사에 비싼 술을 반주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그거 좋지. 요즘 따로 먹는 술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소주요. 소주. 참이슬. 맛이 괜찮나요? 예, 요새는 좀 씁쓸한 날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또 컨디션을 많이 타잖아요, 그날. 그럼요. 컨디션에 따라 술 맛이 많이 달라지는데 요새는 네 인생이 쓰지도 않은데 왜 술이 단지 모르겠어요. 소주가 소주 너무 써요. 너무 써요. 이제 몸에서 거부하시는 거구나. 이제 안 먹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받는 느낌? 술을 안 먹은 이 컨디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일요일 되기 전까지 월화수목금토를 술을 맥주도 그렇고 알코올을 단 1ml도 안 마신 생활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특별한 상황인가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체감되는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피로도도 그렇고 저녁에 이 잠을 자는데 수면의 질도 그렇고 좀 이제 지양하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다이어트하는 회원님들도 다이어트를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그거 어렵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하지만 저는 식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는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항상 이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거. 그치. 나도 이제 저도 이해를 하죠. 이제 운동은 요즘 따로 관심 있는 운동은 없고요. 운동은 사실 딱히 새롭게 무언가를 그러니까 뭐 스포츠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운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사실. 물론 하면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간간히 웨이트나 조금 하고 지금처럼 일요일에 지인들이랑 농구나 좀 하고. 농구가 난 진짜 의아한 게 농구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농구 사실 진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죠. 싫어하는 연기를 한 건지 흥미를 좀 잃었었다. 흥미를 잃었었다. 왜냐면 대학교 거의 4학년 때는 이제 농구 활동 자체를 거의 안 했고 그리고 주비스란 말을 하면 안 되구나. 아무튼 전 직장을 다닐 때도 이제 농구는 거의 안 했으니까 그죠. 좀 계속 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한테 농구는 무엇인가? 나에게 농구는 무엇인가? 그냥 늘 드리는 말이지만 미개한 공놀이입니다. 조금만 솔직하게 봤어요. 조금만 더 조금 진중하게. 이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미개한 공놀이라 생각하는 거면은 그러겠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는 솔직히 농구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잖아. 그죠. 애증의 관계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누가 그랬죠? 이제 이 나이 먹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엔 막상 손에 있고 몸에 익을 때 정도면 무릎 시큰시큰해서 못한다. 있어요, 그 소방관. 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하는 것도 농구의 뜻이 있어서 한다기보단 그냥 지인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지라 만약에 농구에 제가 좀 더 열정이 있었으면 아마 그래도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농구는 그냥 이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도구와 형태의 일본이다.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이제 미개한 공놀이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그거와 반대로 농구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좋은 표현 하나만 해주세요. 애증의 관계는 딱 중간인 것 같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농구는 아씨 마음이 곱게 안 먹어지네. 저기 그냥 오늘도 또 발목이 살짝 돌아갈 뻔해가지고. 동그라고. 농구는 이 뭐랄까 그냥 우리의- 없는 걸로 할까요? 생각나면 말 잘라서 죄송해요. 생각나는 말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다. 그게 좋은 미래같이 보니까 좋은 말이다. 고맙습니다. 포장해 주셔서. 네. 뭐 약간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뭐 마음이 곱게 안 먹어지네. 오랜만에 하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또 원래 좀 아끼고 허물 없는 그런 것일수록 살짝 거칠게 다뤄줘야 좀 더 끈끈하게 오래 가거든요. 너무 이쁘다만 해주면 무서운 사상을 갖고 계시네요. 이쁘다만 해주면 서로 어색해져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말에 약간 당신은 꽤나 농구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닌가요? 조금만 롤백 과거에 그때 그죠. 무슨 옛날에는 옛날에는 욕심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 지금도 뭐 사실 하면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이 농구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연령의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치. 이제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치.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애정을 쏟지 않으려고 이별을 위해 벽을 치는 떠나갈 스포츠이기 이- 때문에 이- 이거 욕심 부리면 꼭 다치더라고요. 다음 2년은 아직 그죠. 다음 2년은 아직 한승보다는 이게 좀 공백기를 가지고 나는 당신이 꽤 오래 할 것 같거든요. 되게 꽤 오래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 다치고 오래 해야죠. 그럼 올해도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좀 있어요? 올해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이미 하나 잃어버렸나? 뭐 일을 다시 일을 좀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좀 강했어서 그래도 일단 일은 당분간 할 수 있는 걸 구했기 때문에 딱히 이루고 싶은 목표는 크게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올해는 지나가는 대로 운동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기. 운동도 좀 하고 좀 더 이제 높은 퀄리티의 나의 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좀 갑자기 회사 얘기하면서 떠오른 건데 그 집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일단은 올해 6월까지인데 1년 개요. 내년 6월까지 2년 2년 뒤에는 살고 싶은 동네가 있습니까? 아마 별일이 없으면 이사 안 갈 겁니다. 오, 왜냐면 이 월세가 괜찮아요. 좋기 때문에 또 이사 가면 이것저것 복잡해지거든요. 그치. 뭐 당장 부담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사실 다 돈 문제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감은 꽤 높은 편인가 보네요. 네. 뭐 일단 집 보셨다시피 집 컨디션도 크게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 위치도 뭐 사실 지하철역을 하나 끼고 있어서 그리고 집 앞에 오는 버스들도 좀 많고 교통편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그냥 집 꾸미기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한 채로 사는 것 같아서 그죠? 여기까지인가요? 집 꾸미기는? 최근에 그 램프를 하나 더 살까 했었는데 이따 사야겠네요. 돈 받으면 사야지 하고 있다가 조만간 사야겠네요. 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만에 받은 월급에 대한 감정. 맛있다. 맛있다.
오이시네. 우마이. 오마이. 우마이. 맛있다. 벌써 빠르게 지출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 많은 지출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 예, 아니 뭐 분수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뭐 주변 사람들 뭐 그래도 노는 동안 제가 좀 얻어먹은 게 있어서 많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씩 살려고 하죠. 그 정도. 예, 뭐 지금 딱히 무력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산다든지. 아니 당신 방금 아까 갤럭시 아, 핸드폰은 핸드폰도 고정비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쓰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근데 이 그 또 삼성 핸드폰은 그 대리점에 좀 잘 하면 네. 아 성지? 예, 그죠. 아 성지가 산 거. 아이폰은 자급제로 샀는데 아. 최근에 엄마 핸드폰을 바꿔드렸는데 효자다. 예, 이제 좀 정책이 괜찮아서 성지에서? 예, 그거는 이제 카메라 꺼지면은 네. 정보 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차피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달이 나가네. 지금 나간 통신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가는 거라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무력이 없어서. 아이폰에 정 떨어진 이유는 아니 원래 아이폰 작년까지만 해도 나 그 아이폰 이렇게 하면서 좀 일단 제가 아침에 알람을 한 번에 듣고 일어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자야 아침에 한 번에 눈이 번쩍 뜨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알람을 하나 맞춰놓고 그 밑에 반복 설정을 해놔요. 근데 아이폰은 그게 시간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개를 넣어야 돼요 그냥. 굳이요? 아 이건 그냥 정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9분마다 다시 알림이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세 번째 울렸을 땐 일어나요. 왜냐면 그러면 처음 울린 시간보다 20분 정도 지난 시간이라. 그리고 그 간격 조절 안 되는 게 일단 굉장히 좀 불안하고. 상당히 근데 애플의 알람 소리는 상당히 거지 같거든요. 상당히 잘 깨요. 아, 저는 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알람 소리를 한 톤으로 계속 들으면 적응이 돼서 절대 못 들어요. 안 깨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음으로 인지를 안 네, 그죠.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버리지 않는. 그죠. 아 이건 진짜 부러운 능력이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아 이거는 진짜 초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어서. 저 뭔지 아시죠? 음, 뭐지? 뭔지 아시나요? 그냥 알람 소리 들으면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알람은 지금 그 빡빡이 아저씨 그거요? 그거는 좀 옛날 지난 지 건가요? 오래됐고 두 가지 알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두한. 김두한 그건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김민경인가 강민경인가 하는 사람이 버티는 거야. 그래 인생은 버티는 거야 하는 뭔지 알죠, 게 뭔지 알죠. 두 개가 있어요. 뭐 들었나요? 그 아마 무슨 짤인지는 알죠. 네, 알죠. 그 두 개라 그게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잘 깨는 편이라 일단은 그럼 알람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그 이슈 하나가 있고 또 제가 원래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예. 지금도 여기 카드 하나가 덜렁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삼성페이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단점이기 때문에. 왜냐면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면? 교통카드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나요? 교통카드 안 됩니다. 이거 애플워치로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시계 사면 아니 그리고 시계가 안 되는데 핸드폰이 되겠습니까? 시계가 시계가 되면 핸드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기후동인 카드, 왼쪽 주머니에 체크카드. 카드를 2개씩 들고 다녀야 됩니다. 하지만 갤럭시로 바꾸면 AB. 아하. 뭐 앱카드도 있는데 그걸 써보실 생각은 괜찮으세요? 근데 모든 데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또 쉽게 있고. 마음이 떠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또 무슨 불편함이 있죠? 딱 짜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달력에 공휴일 표시가 안 됩니다. 지금
아. 국경일 표시가 굵직한 건 돼 있는데 대체 공휴일이나 네.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제가 그 원래 쓰던 구글 계정을 연동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단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한국과 친화적이지 않다. 불편하네. 네. 그리고 짜잘한 것들이 사실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제가 사실 삼성페이가 가장 크죠? 이 앱 딱 그 시점이었을 거야. 인터뷰를 작년에 할 때 딱 핸드폰을 바꾼 시점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사진 찍는 거 매우 만족스럽고 뭐 하는 거 좋고 뭐 하는 거 좋고라고 이제 말을 하던 때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정도 됐지. 1년 반 좀 안 됐을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집에서는 충전기로 맥세이프를 쓰고 있는데 네? 또 아이패드도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조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되고 네? 아이패드랑 보조 배터리는 C타입으로 충전이 돼요. 이거 C타입 아닙니까? 라이트닝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열받죠. 있네요. 또 뽑아서 다시 뽑고 굉장히 킹받죠. 지금 표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지금 감정이 전해졌어요. 네, 그래서 전해졌기 때문에. 좀 바꾸고 싶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원래 삼성 핸드폰을 거의 10년 가까이 써왔던 사람인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 건가요? 시세가 혹시 어떻게 되죠? 좀 모르는데요. 시세보다 좀 싸게 올리면 금방 팔리지 않을까요? 아이폰 프로 14 예. 1년 사용 좀 있으면 2년이죠. 민트급인가요? 민트급이 뭐죠? 그 상태 좋은 걸 민트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찍힘이 조금 있긴 합니다. 감점 사유군요. 이건 뭐죠? 이 자석은? 이거는 자석 이 케이스에 있던 거 떨어져가지고 찍힘이 좀 살짝 있긴 한데 네. 뭐 사실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예. 요새는 사실 이 액정에 또 강화유리 안 붙여놔서 생활기스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이것도 뭐 사실 사용하는 데는 핸드폰 액정에 불빛이 나오면 안 보이는 수준인지라 용량이 어떻게 되죠? 256기가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용량이 높았다면 제가 좀 고려해봤을 수도 있는데 용량이 작네요. 네, 256기가. 512 또는 1테라면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쉽군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 아이폰 원하는 사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저렴한 가격 보시겠습니다. 아마 뭐 이게 뭐 홍보 영상으로 쓰일 수도 있겠는데 잘라서 한번 아무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찾아온 뭐 올해의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핸드폰이요? 애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아니게 되었다. 아이패드는 만족합니다. 아이패드는 근데 아이패드와의 연동성이 깨지는 것도 괜찮나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써보니까 사실 제가 연동을 할 일이 연동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일하면서도 이 맥을 주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 아이패드를 생산성이 높게끔 활용하는 편이 아닌지라 연동할 일이 사실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는 사실 핸드폰에서 패드는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메신저 말고 그냥 데이터 전송이나 파일 옮기는 거는 갤럭시랑 아이패드랑요? 네. 오. 그 에어드랍과 비슷한 기능이 오. 갤럭시에도 있는데 걔는 기종에 상관없이 클라우드에 링크를 걸어놓고 여기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좋네요. 맥북을 쓰시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갤럭시북. 아무튼 혹시 최근에 삼성 주식을 좀 많이 넣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쉬는 동안 주식도 조금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주식장에 참여했을 타이밍이 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한 2월쯤이었으니까 올해 2월인가요? 예.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한번 해봤다. 뭐 큰 돈을 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그 이제 백반벌이 정도. 벌이가 됐나요? 뭐 결국에 보면 제로긴 해요. 뭐 손은 안 봤으면 잘한 거죠. 잃진 않아서. 근데
투자하는 시간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왔다. 그리고 이게 사실 큰 돈이 아니라서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넘길 수 있었지만 만약에 시드가 굉장히 컸다면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 수익률보다 치킨 한 번 안 먹으면 그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술집 가서 소주 2병만 덜 먹어도 덜 먹어도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요즘 소주 가격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비쌉니다. 밖에서 술 잘 드시죠? 그죠. 보통 밖에서 먹죠. 이제 그 기본은 5,0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기본이 한 병에. 미쳐 돌아가네요 세상이. 한 병에 기본이 미쳐 5,000원이고 돌아가네요. 네? 6,000원이 하는 5,000원이 하는 곳이 있다면 6,000원짜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공깃밥 1,000원인 것처럼 소주는 그냥 5,000원이 기본입니다. 미쳐 돌아가네. 진짜. 뭐 저기 비싼 동네 가서 소주 먹으면 한 7,000원, 8,000원도 받고 미쳤습니다. 비싸요. 밖에서 먹으면. 안 먹고 말지. 근데 최근에 놀러 갔을 때 마트에서 장 보면서 1.8리터짜리 소주가 있길래 댓글이요? 좀 많이 큰 대꾸리죠. 거의 고폭탄 느낌으로 그렇네. 1.8리터 좋고. 생수병만한 소주가 있길래 샀는데 그 우리 자취할 때 자주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죠? 그 소주? 1.8리터? 한 4,000원 하나요? 맞아요. 4,300원이었어요. 마트에서. 고점할 것 같은데. 마트에서 요거 4,300원인데 식당에선 요거 5,000원이다. 그렇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비싸죠. 그래서 저희 재작년인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주값이 이제 비싸니 맛없는 술 비싸게 먹지 말고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맞아. 맛있는 술 먹자. 그때 그래서 와인 먹으러 갔었던 것 같아. 그죠. 연남동. 나쁘지 않은. 매우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 음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나 보죠? 뭐 아시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덜 먹고 그런 거는 없나 봐요. 그래도 아직 심리적 저항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000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5,000원이면 괜찮네? 4,000원이면 4,000원이네? 무섭. 조금 무섭네요. 4,000원이면 싸네? 이렇게 돼버려서 아니 최근에 저기 등촌 쪽에 약간 소주값 경쟁이 붙었나 봐. 3,000원 막 2,500원 파는 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뭐 물가도 워낙 비싸고 거기 그 동네는 좀 주변에 뭐가 있나요? 회사? 회사 근처에요. 그 마장동 우시장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직 회식을 한 적은 없겠네요. 이제 그 회사의 이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 이제 부서의 30대들끼리는 간단하게 한번 먹은 적이 있고 부서 회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또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가지고 오히려 요새 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야 뭐 이제 점심 회식을 해서 점심 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하죠. 점심 회식 문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사 먹기 좀 아까운 것들 이제 회사 카드로 먹으면. 요즘에 좀 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회식 문화가 그러니까 밤에 술을 먹는 회식 문화가 조직 내에 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없이 그냥 계속 점심 회식하는 게 좀 나은 것 같다? 저는 퇴근 후에 같은 부서원들끼리 다 같이 가는 회식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된다. 네. 좀 없는 게 좀 좋다. 뭐 밥이든 술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 퇴근 후에 가는 건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퇴근을 일찍 시켜주고 퇴근 시간 전까지 회식을 하는 건 오히려 좋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왜냐면 분명히 다 같이 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음식 먹거나 아니면 사담을 나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술도 안 먹는 사람은 굳이 내가 여기 왜 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차라리 그리고 이 퇴근 후의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서 가거나 네, 뭐 우선 전체 참여해서 퇴근하고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닌 것 같다. 옛날에 들은 것 중에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6시까지 근무한다고 치면 점심 먹고 한 3시에 나가서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태고 이런 식으로 문화의 날 느낌으로 그룹 액티비티 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업무 시간이고 그리고 이 업무의 생산성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 간의 좀 의기투합이 목적이다 보니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점심 회식 아주 좋죠. 예전에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자취할 때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필진이랑 나랑 이제 셋이서 얘기하다가 나는 굉장히 좀 그때 당시 오히려 나는 반대로 그때 당시에는 회식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었고 요즘 들어서는 같이 뭔가 식사하는 자리나 이야기를 하고 좀 뭔가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필지 그대의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필지는 그런 회식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었고 그대의 의견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최근에 새로운 환경에 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후에 나는 요즘에는 뭐 만약에 근데 그 합리적인 방법이 훨씬 이쪽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좀 그래도 사람들이랑 일만 하면서 각자의 일만 하면서 했을 때 효율과 모두가 이제 같이 한 방향을 갖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협업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회식 또는 아까 말한 그런 뭔가 문화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되게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느낌이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딴 걸 해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이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사실 좋긴 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업무 시간에 포함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퇴근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 책을 2권 읽었다 그랬는데 네. 좀 앞으로도 좀 독서량은 계속 유지가 될 건가요? 계속 읽을 네. 생각이신가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책 위주로 좀 읽을 저는 생각이시죠? 원래 그 고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고전이나 문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계속 그쪽으로 지금도 읽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읽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읽을 책 정해놓은 거 몇 개 있어요?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뭐 미리 정보를 얻어서 보는 편이 아니라 그냥 서점을 일단 가서 목차를 먼저 봐요. 그거 좋지. 목차를 보고 좀 그 느낌이 오는 것들이 몇 가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5-6페이지 읽어보고 괜찮으면 삽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 서점을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보통 문학 쪽으로. 그래서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세계문학 전집 있는 그쪽이랑 인문 철학 한번 들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매대에 뭐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약간 좀 일단 시간을 좀 보내다 오는 편입니다. 서점 평소에 좀 많이 가는 편인가요? 읽을 거리가 떨어질 때쯤 가요. 보통. 그냥 습관처럼 그냥 동네 편의점 가듯이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거 거의 다 읽어간다. 아니면 아씨 이거 재미없네. 갈아탈까? 밀린 서재는 구독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아마 전에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좀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서. 그때도 좀 문학 쪽 책을 읽었나요? 네, 원래 지금 집에 책장 보면 고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자기계발서? 의 종류의 책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선물 받은 책이 아니면 제 돈 주고 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기계발서 책은 별로 손이 안 가는 편이에요. 아, 네,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예, 사실 무언가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 읽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이 무언가를 장기간 지속하려면 흥미가 분명히 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러면 이 내가 쉬기 위한 좀 쉬려고 책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일의 연장선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쌓아나가기 위한 좀 뭐랄까 여가의 느낌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손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일처럼 돼버린다는 뭔가 할 때 일처럼 되는 거를 좀 경계하시는 편? 매우요. 네. 휴식의 중요성을 좀 이제 전 직장 퇴사하기 전에 많이 느껴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최대한 효율을 내고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시간은 가급적이면 이쪽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휴식을 취해야 회복이 되고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휴식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이 타이밍쯤에 편지. 아, 또 남깁니까? 1년 후에 저에게? 1년 후에 나에게? 1년 후 또는 수년 후? 뭐 1년 어차피 1년 후에 할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본인에게 1년 후에 나에게? 앵글이 조금 더 예쁜 앵글로 바꿔보세요. 완전 1년 후에 나에게. 이 앵글이 좀 낫나요? 오래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해주면 1년 후에 내가 보고 까르르 웃을 수 있을까요? 아, 본인을 웃기고 싶은 걸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 안에 고민하는 시간도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서. 고민 대비해서 결과물이 굉장히 하찮을 것 같아서 부담이 되네요, 오히려. 그럼 생각하는 대로 뱉어주세요.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술은 조금만 줄이고 아프지 말고 생각하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길 차곡차곡 쌓아나길 바랍니다. 굉장히 전형적이네요. 네. 재미없죠, 사실. 아니, 재미없진 않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잠깐 끊겼죠? 편지 쓰다가 이제 아, 편지는 다 썼어요. 아, 편지는 끝났고.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맞아. 변화가 생각보다 1년 사이에 확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생각의 차이는 좀 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조금 1년에 한 번 조금 1년마다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편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뀔까 했는데 그대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고 딱 지금 우리 시기가 뭔가 급변하기에 그러니까 비단 연령만 놓고 봤을 때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굵직하게 뭔가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갈 만한 게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게 음. 맞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올해와 내년에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요즘 뭐 따로 뭐 생각하고 있는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뭐예요? 생각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는 편. 퇴근하고 뭐 하지? 아 보통 퇴근하고 하지. 그게 진짜 제일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 딱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딱히 어. 없어서 음. 퇴근하고 뭐 하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저녁밥은 뭐 해 먹어요? 그냥 그날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해 먹고 뭐 집에서 해 먹기 좀 껄끄러운 것들은 보통 사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기 좀 그런 것들은 지인들 불러서 같이 먹고 그런 편이죠. 민수 앞에 있잖아요. 민수 아마는. 아, 안 그래도 민수한테 연락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민수도 사실 요새 하는 일이 많은지라 아 맞지. 시간이 언제 되냐 물어봤는데 그나마 일요일이 좀 괜찮다 하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치. 있어서 조만간 집에 불러놓고 맥주나 좀 먹어야겠네. 좋습니다. 오늘 1년 만에 1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번 다시 인터뷰를 해봤는데 소감은 좀 어떠신가요? 다시 돌아온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그 유튜브 해드릴까요? 아, 썸네일 거기 영상에 자막 그 아, 제목이요? 아니 사실 그냥 지금 이 멘트를 쓸까요? 라고 물어본 거. 아, 이거 좀 구린 것 같아요. 다른 거 말씀해보세요. 다른 거요?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하고요. 어, 오마카세? 전, 네,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아마 자막들을 읽으면서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흉 뭐 이런 음침 교화된 남자 뭐 이렇게 해서 새 삶을 얻게 된 남자. 원래 이 썸네일은 좀 자극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근데 뭐 후반에서 뭐 수익을 남기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순수한 선물과 실험이기 때문에 선물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덕분에 이게 또 이어졌네요. 끝낼 뻔한 취미였는데 마이크만 사놓고 근데 취미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이크도 사고 싶고 카메라도 사고 싶고 장비병이 또 생기네요. 근데 DSLR로 촬영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버린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아이패드도 새로 나왔는데 아이패드는 안 바꿉니다. 아이패드와 맥북은 에어보다는 프로가 낫지 않을까요? 안 바꿔요. 너무 프로는 진짜 돈값을 못해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필요 없어. 요걸로 더 이상 하스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 좀 큰 걸로. 용량 큰 거는 잘 핸드폰. 일 것 같습니다. 256기가가 실차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아이패드 프로는. 펜슬도 있으니까 펜슬 안 사셔도 되는데. 그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좀 콘텐츠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올해 남기고 싶은 말. 신규 콘텐츠인가요? 그냥 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검정색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갑자기 뭐 이걸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네. 최근에 되게 집에 가다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로또요? 예. 예? 뭔가 불현듯 갑자기 오늘 사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주를 샀는데 10줄이요? 예, 그러니까 만 원어치를 원? 샀는데 5,000원이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느낌이 또 들면 그때 수동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그치, 수동으로 하지.
수정을 왔으면 뭐 그냥 쓰면 되나요? 거기서 그냥 남기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뭐 초록색으로 써야지. 남기고 싶은 말. 행복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맛집 왔나요? 웃음, 웃음. 아유 어휴. 아유 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그럼요. 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썸네일인가요 혹시? 썸네일로 쓸까 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